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독일 맥주 발효빵 후속으로 지난번엔 밝은 맥주를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흑맥주를 넣어 만들어 봤어요. 게다가 올리브를 넣어서 독일어로는 헤르츠하프트라 하는데 우리말로는 어쩌면 감칠맛 나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칠맛 나는 빵을 구워봤어요. 그런데 빵고모, 지난주엔 흑맥주보단 밝은 맥주 사용해달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쵸? 그러게 왜 흑맥주를 피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지요. 궁금한 건 풀어야 하잖아요. 그 결과는 마지막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빵 굽는 과정은 밝은 맥주가 흑맥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올리브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주 소개해드린 독일 맥주빵과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래서 빵 굽는 과정을 소개해드리는 대신에 오늘은 그 사이에 댓글에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셨던 기본 빵 굽기의 궁금증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생 이스트와 드라이 이스트의 차이입니다. 드라이 이스트는 말 그대로 생 이스트의 수분을 없애고 건조시킨 것을 말하고요. 분량은 생 이스트의 분량이 2g이면 드라이 이스트는 1g만 2분의 1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끔씩 3분의 1을 사용해 주시는 분들도 없지 않으세요. 참, 이 이스트, 생이스트와 드라이 이스트의 차이가요,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생이스트의 아로마가 조금 낫다라고 하시기도 하세요. 참,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요, 무덤덤해 보이는 드라이 이스트도 종종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밀폐 용기에 잘 보관해 주세요. 두 번째는 밀가루와 수분 이야기예요. 가끔씩 레시피대로 했는데 반죽이 너무 질어요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은 저도 경험하는 일이고요. 그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마다 제품사마다 그 밀가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레시피를 기본으로 두시고 10%의 수분을 가감하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 세 번째는 반죽의 방법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제가 요사이 즐겨 쓰는 이 무반죽 기법은요, 긴 시간을 통해서 효모들이 제 혼자 힘으로 천천히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치대는 반죽은 강하게 반죽을 해서 그 효모들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이 두 가지 기법을 모든 빵에 적용할 수는 없지요. 빵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맛 부분에서 얘기할 때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발효한 빵의 아로마가 훨씬 깊은 건 사실이에요. 그 네 번째로는 냉장 발효와 실온 발효에 대해서인데요. 보통 가장 일반적인 것이 실온 발효인데요. 여기에서 실온이라 하면 20에서 23도씨 정도를 가리키고요. 저온 발효란 냉장실과 같은 저온에서 반죽을 오래도록 재우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냉장고라고 마구 차가워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상 5도씨 이하를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하세요, 전문가분들이. 그러니 냉장실의 온도를 많이 낮추어 놓는 여름 같은 계절에는 좀 더 유의해 주셔야겠지요. 그 다섯 번째로 성형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빵의 종류에 따라서 성형 방법이 성형을 촘촘하게 매끄럽게 해야 하는 게 있고, 아니면 건강빵처럼 성형을 거의 하지 않는 무성형의 방법이 있지요. 그냥 접어주기만 하는. 근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식빵이나 모닝롤처럼 빵의 질감이 촘촘한 식감을 주는 빵들은 곱게 애써서 성형을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빵처럼 또는 바게트나 치아바타처럼 그렇게 기공이 많은 빵들을 구울 때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접어주는 형식으로만 살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 방법에 따라서 빵의 맛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6번째로 오븐에 빵을 구울 때 브래터나 무쇠솥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결코 필수용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필요할까요? 브래터나 무쇠솥은 오븐 속에서 이중으로 그 뜨거운 열을 유지시켜줘서요. 빵이 부푸는데 조금의 도움을 더 준다고 하네요. 차이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댓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방에서 예를 들어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 양푼만으로도 그 효과를 조금 더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는 그래도 이 나머지 5%마저도 잡고 싶어 하신다면 그러면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 7번째, 오븐의 온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오븐마다 성격이 달라요 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달라요. 제각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밀가루와 수분의 관계처럼 빵을 구우실 때 오븐의 온도와 시간을 레시피는 기본으로 두시되 내 오븐의 성격에 맞춰서 살짝 가감을 하시는 센스가 탄성을 자아내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굽는 시간도 같은 이치이고요. 가게 들리시죠? 흑맥주로 반죽을 해서 하루를 꼬박 냉장고에서 지내고 그리고 3시간이 더 지난 그러니까 27시간의 발효 시간을 거친 빵을 지금 구웠는데요. 보세요. 시간이 밤 12시가 다 됐죠? 남들 잠자리 드는 이 시간에 혼자서 오븐 돌리면서 이렇게 행복해지는 건 그거는 사랑인 거지. 그쵸?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식을 때까지 기다려서 곱게 칼로 썰어주지 않고 양손으로 힘있게 이렇게 뜯어보는 거. 에이, 이 고귀한 순간에 남편님이 뒷배경에서 TV를 보고 계셨다는. 독일 빵코먼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런 광경 종종 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여러 번 반복이 돼도 저는 매번 감격스럽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뜨거워. 뜨거워. 올리브도 막 보이고 맛 볼게요. 진짜 맛있다. 이 맥주 발효빵에 올리브가 들어가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가운 맥주 생각나겠다. 진짜 맛있다. 꼭 해보셔야겠는데요. 지난주에 밝은 맥주로 반죽해서 구웠던 빵은 맥주 맛이 전혀 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흑맥주로 반죽한 빵은 뜨거울 때는 못 느꼈는데 식고 나니까 그 맥주의 전형적인 그 시큼한 맛과 그리고 흑맥주의 씁쓸한 맛이 조금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흑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 빵을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정말 이 독일식 건강빵 익숙해지다 보면 그 하얀 쌀밥보다 훨씬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동감하시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Lions roaring in the morning sun, searching for a longer day. People feeling like the light has just come. We must never stop the way. Birds chirping and I hear my name.
is so insane. We must merely make a start. Savannah.